자, 유가 급등에 친환경은 무슨? ESG 투자금 첫 유출. ESG가 뭐예요? 코인 이슈 가족분들. 자,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이죠. 근데 유가가 급등하면서 친환경은 무슨? ESG 투자금에서 첫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ESG가 뭐냐면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대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 공약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우리는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하면 안 되고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환경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뭐 해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자기의 자신의 공약을 깬 거야. 깨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뭐예요? 국제유가 급등. 자,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공화랑 민주랑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게 뭐냐? ESG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돈 되는 ESG라야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린워싱, 친환경이라고 과장 또는 위장하는 투자 혐의로 독일의 DWS, 도이치은행의 투자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기관들이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C에서 뉴욕 멜론은행한테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고위 경영자 내부 제보에 의한 것이다. 굉장히 좀 냄새가 나죠. 정치 냄새가. 자, 미국 공화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ESG 투자를 에너지 산업 같은 미국 주력 산업의 파괴를 노리는 좌파의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ESG 사업을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공화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랑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기업들의 ESG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왜 ESG 투자를 이렇게 싫어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폄하하고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공화당이. ESG가 뭐라고?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러스트벨트가 어디냐면 뭐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뭐 미시간주, 뭐 뉴욕,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웨스트버지니아 이런데 그 미국 이제 관련된 여기 지역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여기 애들이 공화당 지역입니다. 표심이. 물론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표심이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이든을 밀어줬는데 러스트벨트는 원래 공화당 지역이에요. 근데 러스트벨트에서 뭐가 생산이 되고 뭐를 만드냐? 예전에 미국의 자동차, 뭐 제조시설, 제조업, 진짜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많은 상품들이 그 제조가 되고 또 GDP를 한창 올리고 이렇게 미국을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준 그 지역이 러스트벨트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계속해서 IT로 바뀌고 제조업이 이제 쇠퇴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는데 여기서 뭐를 생산하냐면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합니다. 러스트벨트에서. 그러면 공화당 애들 지역인데 러스트벨트에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지역 애들을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누가 대줘요? 여기에 있는 셰일가스 원유 기업들이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바이든이 지금 ESG 해가지고 못하게 한대 막 이런 얘기를 한대. 공화당 입장에서 야 우리 자금줄을 대주는 애들을 죽인다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ESG 당연히 비판해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자, 블랙록 CEO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친환경 투자 붐 온다. 블랙록 어떤 자산 운용사죠? 전세계 1등, 1경 2천조를 움직이는 전세계 1등 자산 운용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자금들을 얘네들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뒤집어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디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든 애들입니다. 바이든 경제부에 있는 애들이 다 얘네 임원이에요. 나중에 차기 대선으로 레리핑크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이에요.
지금 당장 바이든이 경제부에 인원이 없어. 경제부 뭐 지부장을 하나 뽑아야 돼. 그럼 블랙록 전화해. 너네 임원 중에 누가 할래? 내가 할게요. 블랙록에서 바로 정치계로 입문하는 겁니다. 바이든 경제부 애들이 블랙록이다. 블랙록 뭐라 그래요? 친환경 투자 붐 온다. 블랙록이 내세우는 게 친환경 인프라, 앞으로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이 아닌 기업들한테는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바이든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바이든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뒤에 가지고 그 팜유 생산하는 기업, 또 인도네시아 그 팜유 생산하는 기업 있죠. 팜유를 생산할 때 그 올리브유랑 막 팜유나 이런 것들 생산할 때 자연을 엄청 많이 훼손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2대 주주인가 1대 주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되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블랙록이 지금 이렇고 바이든 이렇고 공화당 이렇고 그런 것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ESG를 또 반대하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공화당이 싫어하는 거 ESG 왜 싫어할까? 왜 반대할까? 무기 생산. 자, 지금 해골 지진 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어. 해골 지진 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아, 진짜 고민되네. 해골 지진 나는 사람. 사우디 빈살만이 지금 해골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왜 해골이 지진 날까? 자, 7월 3일 기사입니다. 이번 주말 의회 폭동, 폭로, 트럼프 위기, 대선 출마 조기 선언할 듯. 갑자기 트럼프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44%, 바이든 39%, 차기 대선 가상 대결의 격차 커지고 있다. 자, 뭔 얘기냐? 미국의 뭐 에머슨 대가 이렇게 대상으로 뭐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 의회 폭동 사건도 있고 백악관 전직 직원이 폭로해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있죠. 이래서 기사를 보고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해석을 하고 왜 출마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그냥 다양한 방송들 많죠. 그냥 이거 기사 보고 야 트럼프가 이런 그 일들로 인해서 대선에 나왔대. 그럼 우리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해. 당연히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자, 트럼프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6월 28일 날 미국이랑 이란 복원을 위해서 간접 협상을 개최했는데 이란이 뭐라 그래요? 주도적 해법 없이 도하 핵협상 나와. 야, 너네 미국 6월 28일 날 우리랑 만나서 도하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어? 앞으로 지켜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없었을 거야. 바이든은 못해. 트루스 소셜 자기 거 있죠. 트위터에서 잘렸어. 페이스북도. 자기가 그냥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 바이든 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은 왜 생각이 많을까? 사우디 우리 왕세자 빈살만이랑 7월 13일 날 바이든이 만나죠. 우리 정하늘님 누굴 선택해야 할지. 우리 멤버십 아닌데도 이렇게 빈살만이 바이든을 만납니다. 바이든을 만나서 뭐를 해요? 바이든은 이제 그 증산 좀 해줘라. 인플레이션 떨구려면 너네가 증산을 해줘야 된다. 11월 8일 알지? 중간선거 내가 우리 민주당 애들이 상원에 좀 38석인데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빈살만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공화당 애들이 ESG 투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빈살만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빈살만이 뭐라 그래? 우리 뭐 이란한테 공격하고 뭐하고 하면은 쪼르르 가가지고 그래 토닥여주고. 트럼프랑 사이가 좋습니다. 빈살만이. 근데 빈살만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나온대. 야 11월 8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기사들 공화 쪽에서 막 뿌리죠. 트럼프 44%, 바이든 39%. 야 진짜 공화가 이기겠는데?
그럼 빈살만은 미국의 공화 애들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바이든 손을 들어줄 거냐, 고민을 해야겠죠. 이해되셨나요? 트럼프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나를 막 살인자 그 배우자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란, 예멘 후티 반군, 얘네들이 막 그 아람코에 공격을 했을 때도 안 도와줬어. 아, 고민이 되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소스를, 증산을 위해서 6월 28일날 딱 뭐 흘려요? 이란이랑 핵합의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 개최. 간접 협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이란 핵협상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무조건 다 동의했어. 이란이 원유를 만들어서 빨리 국제유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한테도 받을 수 있게끔. 유럽은 간절해. 근데 최후의 마지막, 미국만 어떻게 돼요? 수소문을 해도 얘기가 없어.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이란 담당자 뭐라 그랬어요? 외무장관이었나? 미국은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6월 28일날 이란이랑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도하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별 얘기가 없었어. 간접 협상.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 그냥.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 그래요? 주도적 해법 없이 도하 핵협상 나온대. 너네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왔어?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일까? 사우디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사우디랑 이란 사이가 안 좋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아람코에 또 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죠. 이란이 핵협상이 잘 끝나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해 돈을 미친듯이 벌 겁니다. 그럼 돈을 벌면 누구 무기를 사줄까? 이란 핵협상 해줬으니까 러시아 거를 사든 미국 걸 사주든 무기를 사서 누구를 공격할까? 사우디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 야, 도하 가가지고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합의 복원을 했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위험하다. 그럼 빈살만은,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바이든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나랑 친했던 트럼프가 나왔는데 공화당 편을 들어야 되냐. 해골이 지진 나는 겁니다. 민주는 이란과 핵협상 요거 압박 주는 거고, 공화당은 트럼프로 빈살만 눈치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이런 기사들을 보더라도, 뭐 똑같은 방송을 보고 어떤 방송을 보고 뭐 매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산시장 투자가. 아무리 차트 긋고 뭐 1분봉 보고 5분봉 보고 좋아. 막 트레이더야. 유명한 트레이더야.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비트코인 오른대. 막 세력들 얘기 나와. 일루미나티 얘기 나오고. 무조건 오를 겁니다. 24년도 오를 겁니다. 왜 오르는지 얘기 없어. 지금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올해 2022, 23, 24가 3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시점인지 뷰가 정확해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상승장에서도 불장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주식방송, 경제방송에서 그냥 고지고대로 기사만 얘기해주지. 자, 그러면 11월 8일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중간선거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0.5% 한다, 0.25% 한다, 0.75포인트 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진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 아니죠. 그러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11월 8일날 어떻게 누가 이기는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경제적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슈예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고 블록 경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 모르면 앞으로 자산시장 투자, 뷰, 분석 아무리 차트 잘하고 뭐 해도 모릅니다. 차트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알까? 절대 모르지. 앞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1월 8일날 공화당이 이겨, 트럼프가 이겨.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비트코인 시장. 자, 올려주세요. 이 중요합니다. 악재다, 안 좋다. 트럼프가 그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안 좋게 생각하고 허구다, 그런 기사들 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올려보세요. 트럼프가 블록체인은 뭐 사기다, 그런 기사 보신 분. 코인 이슈는 좋다, 좋을 거다. 결국 경제도 정치 논리네요. 경제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올해 최소 5년 10년 안에는 좋다. 왜? 11월 8일날 만약에 졌어, 바이든 우리 미국 대통령 4년 봤을 때 첫 번째 연도 유동성 뿌립니다. 재임했으니까 돈 좀 뿌리고 좋게 받아야지, 신임을. 두 번째 연도 중간 선거 있는 연도죠. 이번 연도 안 좋습니다. 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해. 보통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미국 대통령 2년차 2분기 3분기 때 지금까지 성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미국 증시가. 이건 데이터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3년차 4년차 때 어떨까? 미국 증시 날라갑니다. 좋습니다. 왜? 3년차 때 보통 유동성을 풀어요. 왜 풀까? 연임을 해야 돼. 한 번 더 대통령 하려면 유동성 풀어서. 미국 그 정부 지지율 뭐라 그랬죠? 미국 증시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주식이 좋아야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년차 유동성 때 싹 뿌리고 4년차 때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11월 8일 졌어. 얘한테 남은 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유동성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을 싹 띄운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연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당을 내줬네? 안 되겠다. 연임이라도 해야지. 유동성 어떻게 할까? 3년, 4년 차 때, 2023년도 4년도 때 미친듯이 찍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유동성들이 미국 증시에만 들어갈까? 우리 시장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같이 맞물리면, 그리고 아까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18개월 이후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연은 총재도 뭐라 그래요? 2024년도 금리 인하한다. 유동성 들어온다. 그런 지표들로 인해서 우리가 23년도 4년도에는 희망을 갖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겨.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사실 자, 이것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 시장 안 좋습니다. 정하늘님은 예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지? 근데 공화당이 이기나 뭐 민주당이 이기나 요거는 정책을 봐야 알겠지만 코인 이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민주당이 이겨도 좋다. 왜? 바이든이 이겼어. 바이든이 지금 어떤 정부로 끌고 가요? 큰 정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큰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국민들한테 돈을 지급을 많이 해주고 세수 창출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려면, 큰 정부로 들어가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왜? 기업보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수 창출을 위해서라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뉴욕 스테이블코인 가이드 지침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금을 미국 국채 4가지로 구성을 해야 된다. 미국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앞으로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겠죠. 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창출이 필수고, 그리고 정부의 힘이 강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걷을까 아니면 적게 걷을까? 많이 걷겠죠.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걷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죠. 좋다는 겁니다. FTX CEO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끔 들어가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많이 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국채 때문에 좋을 건데, 또 미국 주식 시장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또 뭐가 좋아요? 수수료 누가 가져가요? 주식 시장 수수료? 정부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산대. 수수료가 나오면 누가 가져가요? 정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식들도 이제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코스피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디지털 원화로 살 수 있게끔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들 좀 거래소 막 수수료 막 그 비트코인, 얼마 전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수료를 인하를 시켰죠. 없앴죠. 그런 것들이 다 맥락이 똑같아요. 왜? 수수료를 낮췄다 그래서 앞서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경쟁자가 누구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SK증권이라던가 이런 우리 한국의 코인은행이 되겠다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NFT며 메타버스며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에서는 세수 창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이 이기나 민주당이 이기나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간다라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번 연도는 차트, 이번 연도뿐만 아니야.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차트적 관점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된다. 1분봉 보고 뭐 몇 분봉 보고 단타 치면 하셔야지. 선물 하시면 하셔야지. 근데 도움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비트코인 올라가고 1억 간다 2억 간다, 근거랑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는 절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되셨죠?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와 정치 없이 자산시장 분석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미리 대응하고 준비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